혹시 오늘도 우편함을 열다 말고 전기요금 고지서 모서리에서 손끝이 멈춘 적 있습니까? 당신의 통장 잔액이 62,400원일 때처럼요. 부산 영도의 낡은 연립주택 계단 끝에서 한도연은 우편함 앞에서 주저합니다. 철제문에 302호 한도연이라 적힌 네임플레이트가 빛이 바랜 채 붙어 있습니다. 오후 6시 반,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지만 계단은 이미 어둠 속입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부엌을 푸르게 흔들고 싱크대 밑에서 물방울이 딱 떨어지는 저녁, 한도연은 숨을 고릅니다. 우편함 열쇠를 손에 쥔 채 30초간 서 있습니다. 고지서들의 무게가 벌써 손목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뀔 수 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마음의 문장을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열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우편함 안에서 하얀 봉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건강보험. 익숙한 발신처들이지만 매번 새로운 두려움을 안고 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퇴근하는 젊은 부부, 쇼핑백을 든 채 웃으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도연은 재빨리 우편물을 집어들고 현관문 앞으로 향합니다. 남들 앞에서 고지서를 펼쳐보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의 깜빡임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30년 된 이 조명은 언제 완전히 나가버릴지 모릅니다. 교체 비용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이 집에서 혼자 어둠과 마주하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보면 5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깊은 안도감. 둘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첫 행동. 셋째, 작은 숫자가 쌓여 잔액이 변하는 생생한 경험. 넷째, 혼자가 아니라 연결된 삶을 되찾는 방법. 다섯째,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확신. 주인공은 부산 영도에 사는 한도연, 조선소 배관공, 32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배관 설치와 용접 보조 일을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쇳가루 화상 자국이 남아있고 무릎은 비 오는 날이면 쑤십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배를 완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항해를 도왔는지 스스로도 셀 수 없습니다. 은퇴 뒤 마을버스 안내 도우미로 잠깐 일했지만 봄에 노선 통폐합으로 잘렸습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셨어요라며 악수를 청하던 버스기사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8개월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맞이하고 교통카드 사용법을 알려주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얼마나 많이 이 마을버스에 의존해 살아가는지, 그들의 목적지가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 혹은 재래시장인지, 그리고 그들도 자신처럼 교통비를 아끼려고 한 정거장이라도 더 걸어가려 하는지를. 라디오에서는 매일 저녁 7시에 생활정보 한마디 코너가 나옵니다. 한도연은 설거지를 하며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가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고 진행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응답해줍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도 언젠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당신도 아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한도연의 한 달 고정 유입은 국민연금 42만원, 기초연금 32만원, 합계 74만원.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빠지고 나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집니다. 매월 25일이면 은행 ATM 앞에서 통장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가 계산한 것과 맞는지 3번은 확인해 봅니다. 고정지출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관리비 18만원, 전기가스 12만원, 약값 9만원, 통신 4만 2천원, 교통 4만원 합의 47만 2천원 남는 26만 8천원에서 식비와 생활용품을 빼면 말이 숫자지 실감은 숨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전기료, 공용 부분 청소비, 보안료,
인터넷 공용 해설료. 이런 항목들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이용해서라도 절약해 보려 했지만 4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전기요금은 특히 여름과 겨울이 무섭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수리비가 부담돼 그냥 선풍기로 버팁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방 전체를 덮이려 하니 전기요금이 15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는 김치통 2개와 멸치볶음이 전부 성에 낀 냉동칸 문이 끼익 울립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이 더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이런 냉장고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채워 넣을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부엌 창문으로 선풍기 바람이 들어오지만 에어컨은 여름 내내 꺼두었습니다. 선풍기도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는 없어서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사용합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에 의지합니다. 영도의 바닷바람은 시원하지만 때로는 비린내와 함께 찾아와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라디오는 저녁 7시 뉴스를 전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볼륨을 줄이는 손가락이 조금 떨립니다. 내년부터 전기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벌써부터 다음 달 고지서가 걱정됩니다. 마트에서 두부 1,980원, 달걀 5,900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동전 주머니의 금속 촉감이 갑자기 차갑습니다. 카트에 담았던 우유 한 팩을 다시 진열대에 놓고 나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할인 시간을 노려 마트에 가지만 그마저도 교통비가 부담됩니다. 걸어서 25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가서 할인 상품을 사고 오면 결국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동네 슈퍼는 비싸지만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속 어딘가에서 반사함처럼 울립니다. 명절 때 만나면 서로 힘들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처럼 용돈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습니다. 약값 9만 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 관절에 좋다는 연골 보호제까지. 의사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가끔은 이틀에 한 알씩 드시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으면 안 되는지 약사에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정리를 위해서. 한도연은 오래된 공구 상자를 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공구 상자는 32년 전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사모은 것입니다. 스패너, 드라이버, 줄자, 수평계. 각각의 도구마다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관을 설치하며 흘린 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시간, 새벽 5시에 출근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 이제 그 도구들은 가끔 집안의 간단한 수리에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도구를 만지며 생각하면 복잡했던 문제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관 도면을 그리듯 자신의 현재 상황도 차근차근 분석해 봅니다. 연금 설계의 간극 비정규계절성. 일자리 시기엔 납부 공백연금 74만이 기본 생계의료에 모자람 젊었을 때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했습니다. 조선소 일이 계속 있을 줄 알았고 건강도 지금처럼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하청업체 특성상 일이 없는 달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공백이 연금액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납부 이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32년 중에서 실제 납부 기간은 28년 3개월, 나머지는 일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한 기간들입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보증의 상처. 10년 전 동료의 가게 보증을 섰다가 소송 끝에 적금 전액 소진 김반장이라고 불렀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15년을 함께 일했고 서로 집안 경조사도 챙겨주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치킨집을 차리겠다며 보증을 부탁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조선소에서 버텨낼 수 있었어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2년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고 김 반장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각종 미납금이 한도연에게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20년간 모아온 적금 1,8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지만 보증인이 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주거 비용의 비가시적 상승, 관리비 공용전기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고정비 경직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15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관리비는 8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8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노후시설 교체 비용까지 모든 것이 관리비에 반영됩니다. 작년에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고 세대당 150만 원씩 분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한도연은 할부로라도 내야 했는데 매월 관리비에 추가로 10만 원씩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개월을 더 내야 합니다. 노동시장 배제 65파트 타임에 부정기성과 체력 변동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 아파트 경비일, 음식점, 설거지 지원해보고 싶은 일들은 있지만 65세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나이 제한이 없는 일을 찾아도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됩니다. 이틀 일하고 사흘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고립비용, 혼밥병원 동행 부재가 의료교통비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혼자, 장을 볼 때도 혼자, 관공서 업무를 볼 때도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교통비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혼자서는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특히 병원 검사를 받을 때는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시경 검사도 혼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사를 미루게 되고 작은 병이 큰 병이 되어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신도 느끼나요? 적은 돈이 새는 곳은 늘 고정비였습니다. 화를 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해가 늘어나면 감정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공구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한도연은 생각합니다. 배관 작업을 할 때도 물이 새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제대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왔네. 2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읽음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계속 확인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 게 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예 안 본 건지 봤는데 답장하기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이번 주말에 같이 시장이나 또 미응답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봅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도 답이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짧은 답장 하나. 아버지, 나도 지금 프로젝트 밀려서 다음 달에 드디어 온 답장이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음 달에라는 말이 정말 다음 달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정중한 거절의 의미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들도 직장인이니까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연락에 이렇게 늦게 답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주방 형광등이 한번 크게 깜빡이고 꺼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편함 열리는 딱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연체 붉은 스탬프, 손끝에 잉크가 묻어납니다. 형광등이 꺼지는 순간 한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예비 전구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후레쉬로 겨우 주변을 확인하며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봤지만 형광등을 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힘이 약해진 손으로는 형광등 고정 부분을 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거실 스탠드 불빛으로만 지내야 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혼자라는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과의 통화는 3턴 만에 끊겼습니다. 아빠, 우리도 대출 많아요. 말 안 하려고 했다. 그럼 나라에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조금 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아들보다는 딸이 더 대화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도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빠듯해서 매달 적자예요. 딸의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막막함만 남았습니다. 그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보세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 많다던데요. 딸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지만 한도연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들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게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창문 밖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며들고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굳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인가 청구서인가 속으로만 굴리는 문장. 당신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까?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사회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성실히 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 내밀 곳이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야간 음악을 들으며 한도연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치매라도 오면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이 될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오래 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은 동사무소에 가서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라디오 사연 코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렸습니다. 영도공고 18회 졸업생 모임 안내. 진행자가 주소를 읽고 우편으로 엽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도연아, 네가 배관 배치도 그려주던 손맛 아직도 잊지 않았다. 그 라디오를 듣던 순간 한도연의 마음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영도공업고등학교 3학년 때 기계과에서 배관 실습을 하던 시절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복잡한 도면을 보고 어려워할 때 한도연은 유독 그런 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야, 한도연. 너 진짜 천재 아니야? 이런 복잡한 배관도 한 번에 이해하네. 반장이었던 최진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재능이 평생의 직업이 될 줄은. 18살 때 그려본 배관 도면들이 32년 후 현실이 되어 수많은 배를 바다로 떠나보냈다는 것도 엽서를 받고 며칠 후 최진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오랜만이다. 라디오 들었지? 우리 반 애들 중에 연락처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고. 4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작은 철물점 하나 운영하고 있어. 별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최진수는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소개한 후 물었습니다. 너는 조선소에서 계속 일했다던데?
한도연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은퇴 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도는 전했습니다. 최진수는 그럼 우리 동창회 나와라.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하고 살아 혼자 끙끙대지 말고 라며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알죠? 희망은 커다란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말합니다. 아저씨, 지난번에 수도꼭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정한 인사 하나가 멈춰있던 마음의 밸브를 조금 엽니다. 그 이웃은 3층에 사는 젊은 주부였습니다. 한 달 전쯤 복도에서 만났을 때 집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에요라고 말했었습니다. 한도연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라며 공구를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고쳐드렸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업체 부르면 출장비만 5만 원인데 그 주부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며 한도연은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파트 게시판에 간단한 집 수리 도와드립니다. 공구비만 받습니다라는 작은 쪽지를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주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언니가 원룸에 사는데 거기 화장실 문짝이 안 열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도 한도연은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한도연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아빠, 지난번엔 미안해요. 이번 주 저녁 식사 같이 드실래요? 온기가 들어오지만 과장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온기. 그래도 도착했습니다. 딸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한도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또 거절당하거나 만나더라도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한 것을 보니 딸도 진심으로 시간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지, 아빠가 맛있는 곳 알아두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맛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동네 순댓국집 정도였지만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는 비슷한 나이대 청취자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저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작은 것부터 도움을 요청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진행자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며 한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독립적이려고만 했는 건 아닌지, 오히려 그런 태도가 자식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 건 아닌지. 당신은 지금부터 할 일을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한도연은 공책을 하나 꺼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도 작업 전에는 항상 계획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복잡한 배관 작업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면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부를 정리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한 달 후에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20만 원 식비, 4만 원 교통비, 9만 원 약값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집에서 작은 봉투 3개에 각각 넣고 용도를 적어 붙였습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그 달은 끝이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주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니까 얼마나 쓰는지 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샀던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여러 옵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원 청소, 급식 보조, 도서관 업무 등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자료 정리 보조가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월 16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면접을 봤는데 관장님이 성실하게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반납된 도서를 분류해서 서가에 정리하고 훼손된 도서가 있으면 간단한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목표. 외래약 추가 지출금은 월 30% 적당했습니다. 의사가 혈압과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라고 말한 게 생각났습니다. 헬스장에 다니기는 부담스럽지만 걷기 운동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집을 나서서 해안도로를 따라 20분씩 걷기로 했습니다. 영도대교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체력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했는데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국물 요리에 소금을 적게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되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일정액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였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했고 2주 후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 6만 원 상당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늦었더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진수와의 연락을 계기로 다른 동창들과도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지만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대량으로 사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큰 포장 단위로 사기 어려웠던 물건들을 함께 사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봉투 3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식비 20만 원, 교통 4만 원, 약값 9만 원. 손글씨로 적는 순간 돈의 방향이 보입니다. 한도연은 실제로 봉투에 손글씨로 적어 붙였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출력한 것보다 손글씨가 더 와닿았습니다. 매일 아침 봉투를 확인하면서 하루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해보니 평소보다 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찾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3주 뒤 통장에 잔액 18만 2천 원이 찍혔습니다. 시작은 6만 2,400원이었죠. ATM에서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한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시기에는 6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18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 3회 2시간씩 일하고 받은 첫 16만 원이 들어오던 날 스테인리스 그릇에 미역국이 고요히 흔들립니다. 딸이 가져온 김을 불 위에 살짝 구워 올립니다. 김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해집니다. 도서관에서 일한 첫 급여를 받던 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32년간 조선소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의미의 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의 약속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 뭘 드실래요? 하고 물었을 때 한도연은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며 왜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오랜만에 딸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아빠가 도서관에서 일 시작했거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한도연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딸이 가져온 김을 구워 먹었습니다. 김을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엑셀에 숫자를 적습니다. 한도연은 우편함을 먼저 열고 고지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들이 행동을 기억하고 그 행동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일을 계속하면서 16만 원의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고 현금 봉투 시스템도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엑셀표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동네 컴퓨터 학원에서 기초 강의를 들으며 천천히 익혔습니다. 숫자로 정리된 자신의 변화를 보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38만 원이라는 잔액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편함을 열 때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번 달은 얼마나 절약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봤을 때 전월 대비 2만 원이나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는 정말 기뻤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있었지만 스스로 절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간단한 집 수리 서비스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회에서 4회 정도 이웃집 수리를 도와드리고 공구비와 약간의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 3에서 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성취감이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이,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다음 걸음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한도연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62,400원이라는 절망적인 잔액에서 시작했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행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봉투 3개를 꺼내 금액을 적으세요. 내일은 도서관 복지관에 전화를 한 통만 하세요. 모레는 라디오 사연 게시판에 안부 인사 한 줄을 남기세요. 한도연처럼 당신도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실행하세요. 현금 봉투 시스템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카드 결제와 달리 돈이 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비 등 용도별로 나누어서 관리해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등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면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편함은 두려움의 상자가 아니라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지만 이제 방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6개월 후 한도연은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근황을 나누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서관 일도 계속하고 있고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통장 잔액은 50만 원을 넘어섰고 매달 조금씩이지만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한도연이 먼저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들과 딸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한도연은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형광등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LED 조명으로 바꾸니 더 밝고 전기료도 절약됩니다. 우편함을 열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고지서 대신 가끔 친구들의 안부 편지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우편함에도 곧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